네, 다음으로 조명 방식 하겠습니다. 조명 방식으로서 기구의 배광에 의한 조명 방식으로 첫 번째 기구 배광에 의한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구 배치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조명 방식이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 기구 배광에 의한 분류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조명이 있는데, 조명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명이 있는데 바닥이요, 바닥. 얘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바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보낸다 해서 직접 조명이 됩니다. 근데 약간 좀 인테리어를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런 반사가시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명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직접적으로는 막혀 있죠.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를 해서 어떻게? 간접적으로 조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간접 조명이요. 이렇게 직접 조명을 하면은 당연히 뭐 효율도 좋고 밝죠. 그런데 약간 그 그림자 같은 거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는 별로 안 좋겠지만은 그림자 없이 은은한 그런 조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직접 조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아래로 빛을 모두 내보냅니다. 이 위쪽으로 못 가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냐면 상향 광속의 비율입니다. 상향, 위쪽으로 가는 광속의 비율이 0에서 10%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하향 광속의 비율이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 90%에서 100% 거의 다 아래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배광 곡선을 보면, 배광 곡선 기억나시죠? 보통 모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 아래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직접, 반직접은 상향이 10에서 40%, 대부분 아래쪽으로 가는데 위쪽으로 가는 비율이 10에서 40% 있고요. 그럼 100%에서 빼면 됩니다. 100%에서 10 빼면 90, 100%에서 40 빼면 60이에요. 그래서 하향 광속의 비율이 90에서 60%가 반직접입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수치 보면 대부분 100%가 있으면 직접이고요. 나누어지긴 하는데 하향 광속이 더 많다 그러면은 반직접입니다. 전반 확산은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해서 아래쪽 위쪽으로 가는 비율이 거의 똑같은 겁니다. 40에서 60, 60에서 40 이렇게 전반 확산, 배광 곡선도 거의 아래 위가 비슷합니다. 반간접은 반직접과 반대가 됩니다. 아래쪽으로 가지만 위쪽으로 가는 비율이 더 많고요. 그래서 상향이 60에서 90, 이게 60에서 90, 10에서 40이 40에서 10. 반직접 반대입니다. 간접은 뭐예요? 간접은 100%가 상향으로 되는 것,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0에서 100%가 상향으로, 그 다음에 10%에서 0%가 하향으로, 그래서 간접 조명의 배광 곡선은 위쪽으로 모두 위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위쪽의 비율이 이렇게, 아래쪽의 비율이 이렇게 되는 것. 용도는 직접 조명 같은 경우는 있죠. 우리가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공장에서, 다운라이트, 공장에서 그냥 우리가 밝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반직접은 어디? 사무실, 학교, 상점. 네.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않기도 그렇고요. 조금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 사무실, 학교, 상점이고, 전반 확산도 비슷합니다. 사무실, 학교, 상점 이런 것들이고, 반간접은 병실, 침실. 그러니까 병실 같은 경우가 환자들 누워 계실 때 누워 계실 때 빛이 너무 밝으면 눈부시고 좋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침실이나 병실의 반간접이고, 간접도 마찬가지로 병실이나 침실 이런 곳에 간접 조명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 수치 있죠. 상향과 하향 광속의 비율 100에서 90, 간접은 반대로, 그 다음에 반직접은 90에서 60, 그 다음에 반간접은 60에서 90. 이렇게 이 상향 광속, 하향 광속의 비중을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조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직접 조명은 조명기구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이 직접 조명입니다. 그리고 반직접 조명은 이렇게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시험 자체 그림으로 나오는 것은 잘 아니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 조명 보면은 작은 면을 비추는 빛의 대부분이 광원으로부터 투사되므로 효율이 높고요. 같은 조도의 경우 비용이 저렴합니다. 똑같은 조도를 발생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더 저렴하겠죠. 천장이나 벽으로부터 반사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설계가 간단하고 우리가 벽을 조명으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벽에 의한 조명 비율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데 더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무시되기 때문에 설계가 간단하고 밝음의 차이와 눈부신 그림자가 생기죠. 이런 단점이 있지만 진한 그림자로 인해 물체의 입체적 형태 식별에는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직접은 약간 여기보다 좀 덜한 것이고요. 간접 조명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전부 빛이 웬만하면 위쪽으로 직접 조명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장 전반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빛이 어떻게 천장으로부터 굴절되어서 천장으로부터 반사되어서 오죠. 그래서 천장 전반이 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부심이 없고 밝음의 차이와 그림자가 없는 균등한 조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빛이 물체에 가려져도 심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물체가 평면으로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의 배치에 의한 조명 방식. 기구 배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작은 면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할 때 어떤 조명은 여기에 이렇게 직접 전반적으로 여기 집중해서 여기에만 비출 경우가 있을 거고요. 혹은 여기에 작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산시켜서 조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국부조명, 전반 국부조명, 전반 조명 이렇게 나눠지는데 개념 어렵지 않습니다. 국부조명 뭐요? 국부적으로 한 곳을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작업 위치에 가깝게 전등을 놓는 형태, 진열장이나 진열창, 희망하는 곳에 충분한 조도를 얻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개소는 소동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원하는 부분만 조명한다는 겁니다. 전반 국부 조명은 국부적으로 더욱 높은 조도가 필요할 때 전반 국부 조명을 사용하고요. 전반 조명 같은 경우는 같은 종류의 작업이 연속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별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 모아서 전반적으로 조명,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교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조명하죠. 작업의 위치가 변해도 기구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곳에 전반 조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구의 배치에 의한 것, 기구의 배치에 의한 조명 방식으로 전반 국부, 전반 조명이 있다. 그 다음에 건축 방법에 의한 조명 방식입니다. 건축 방법은 약간 그림을 보면은 어떤 방식이 대략적으로는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천장면을 광원으로 하는 것. 천장면을 광원으로 하는 것은 광천장. 천장면이 광원이다 해서 광천장입니다. 광천장이고 루버 조명입니다. 루버로 덮어 씌워놓은 조명. 그 다음에 코브 조명, 코브 조명은 간접 조명입니다. 직접 조명, 간접 조명이 있었죠. 간접 조명의 코브 조명이 천장면을 광원으로 하는 것이고요. 천장에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천장에 매입하는 거 우리가 보통 형광등 천장에 매입하는 것도 있죠. 그런 거. 광량 조명에서 반 매입 라인 라인이죠. 라인 해서 라인 라이트고요. 코퍼 조명이고 얘는 천장에 매입하는 코퍼 조명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 라이트 혹은 핀홀 라이트, 여기는 구멍을 뚫어서 조명한 거죠. 다운 라이트 핀홀, 구멍입니다. 구멍을 뚫어서 조명한 방식이 천장에 매입하는 거. 그 다음
벽면을 광원으로 하는 것. 이런 것도 인테리어 신경 쓴 곳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벽면을 광원으로 해요. 벽면을 광원해서 코니스 조명 혹은 벽면 조명이라고 합니다. 코니스 조명, 벽면 조명. 밸런스 조명은 여기 그 벽면의 중간에 설치해요. 아래 위로 이렇게 밸런스 있게 조명하는 방식이 밸런스 조명이고, 광벽 조명, 말 그대로 벽이 그냥 광입니다. 벽이 그냥 조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벽면을 광원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루버 이런 것들 모두 조명 기구예요. 조명 기구. 조명 기구. 우리가 뭐 조명을 둘러싼 글로브 같은 것도 모두 조명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방법에 의한 조명을 위해서 조명 기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반사갓이 있습니다. 반사갓. 네, 갓은 반사갓이에요. 직접 조명에 사용되는 것으로 불투명 재료를 사용한다. 우리 앞에서 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반사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조명에 사용되는 것. 그리고 주로 공장 조명용으로 반사갓을 사용합니다. 그렇고, 갓, 반사갓 말고 갓은 반사갓은 반사를 아예 시키지 않는 거, 위쪽으로 반사시키지 않는 것이고, 갓은 반직접 조명에 사용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위쪽으로는 반사가 빛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유빛, 유리와 같은 반투명 재료로 되어 있다. 그래서 광원에서 방사되는 빛의 일부가 윗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갓입니다. 주로 주택이나 옥외 조명으로 사용되고요. 글러브는 앞에서 나왔죠. 글러브는 조명을 둘러싼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등피라 그래요. 등피. 등의 껍데기. 글러브, 등피. 그래서 광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은 글러브 둘러싸는 조명기구로 일반적으로 확산성 유백색 유리로 되어 있다. 글러브의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글러브로 둘러싸기 때문에, 유백색 유리로 둘러쌌기 때문에 눈부심이 적어서 사무실용으로 사용되며 투명 유리에 작은 프리즘을 넣어서 만든 것이다. 네. 글러브가 있습니다. 등피. 근데 반사보류 뭐냐면, 반사갓이 있죠. 반사갓. 위에서 해도 반사갓을 거꾸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갓을 반대로 했기 때문에, 거꾸로 했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도 빛이 다소 나오는 반간접 조명 기구입니다. 그래서 반사갓을 거꾸로 했지만 갓을 거꾸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적 것은 간접 조명용이 된다. 루버가 잘 나와요. 루버가 실제 사용도 많이 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직접 조명용의 기구로서 날개판이 광원을 차단하고 눈부심을 방지하고 빛을 아랫방향으로 확산 반사시키는 기구. 여기 루버 조명이 있는데 빛을 아랫방향으로 확산 반사시키는 기구가 루버고요. 글러브하고 비슷하다 볼 수 있지만 글러브에 비해서 빛의 흡수가 적고 효율이 높기 때문에 루버 조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천장면 이용 조명은 있죠. 천장면을 광원하는 천장면 이용 조명에서 루버 조명, 조금 전에 루버 기구도 했지만 루버 조명은 빛을 아래쪽에 확산 방사시켜주고 눈부심을 적게 해줍니다. 광천장 조명 나왔습니다. 광천장 조명은 실내 전체를 조명 기구화하는 방식이 광천장 조명이고, 코브 조명입니다. 코브 조명은 광원으로 천장이나 벽면 상부, 천장이나 간접이죠. 천장이나 벽면 상부를 광원으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벽면 상부를 조명함으로써 천장면이나 벽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을 이용하는, 얘는 간접 조명 방식입니다. 네. 천장면이나 그 벽면 상부에 조사를 해서 간접 조명하는 방법이고요. 천정 매입 방법입니다. 천장 매입 방법에서 일단 여기 일부 세 가지만 했는데, 매입 형광등, 천장 매입에 매입하는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형광등이죠. 매입 형광등은 화면 개방, 화면 확산 설치, 반매입형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라이트, 피놀라이트 이런 것도 비슷한데 그림상으로 구분은 조금 어렵고요.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
예, 여기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다운라이트는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 속에 기구를 매입시킨 것이고, 피놀라이트는 개구부가 극히 적은 것, 렌즈를 달아 복도에 직접 조사, 개구부가 굉장히 작은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핀홀, 예, 그런 작은 구멍입니다. 코퍼라이트입니다. 코퍼라이트는 천장에 반원구에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 기구를 설치한 것. 예, 여기 뭐 사각형이지만 구멍 자체가 반원구에 구멍을 뚫어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라인라이트는 매입 형광등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매입 형광등, 뭐 반매입 라인라이트, 매입 형광등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형광등을 연속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라인라이트입니다. 벽면 조명이 있습니다. 벽면 조명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뭐 코너 조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너. 천장과 벽의 코너. 네. 천장과 벽면 사이에 조명기구를 배치해서 천장과 벽면 동시에 조명하는 것. 코니스 조명입니다. 코니스 조명은 또 코너 조명과 마찬가지로 코너를 이용해서 아래쪽 벽 또는 커튼을 조명하는 것. 코너 조명은 천장과 벽면을 동시 조명하고요. 코니스 조명은 아래쪽 벽이나 천장을 조명하는 것이고요. 밸런스 조명은 여기 밸런스 조명, 아래 위 밸런스 있다, 균형 있다는 거죠. 광원의 전면에 밸런스판을 설치해서 천장면이나 벽면으로 반사시켜서 조명하는데, 밸런스 조명은 밸런스판을 설치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여기까지가 조명 방법이었고요. 이제 조명 설계입니다. 조명 설계.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이 있는데 애가 공부하는 방이요. 공부하기 때문에 이 방에 광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방의 조도를 1제곱미터당 몇 루멘의 조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도를 예를 들어서 뭐 100룩스로 해라 라고 했을 때 등을 설치하겠죠. 그럼 몇 루멘, 뭐 예를 들어 10루멘의 등 몇 개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것이 조명 설계입니다. 그런데 조명 설계를 할 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이 조도 목적이 이거죠. 이만큼의 조도를 얻기 위해서 이만큼의 광속이 나는 조명 몇 개를 설치할 때 당연히 방에 면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성능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률이나 혹은 빛이 감소하는 데 따라서 보상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빛이 떨어지니까 이거 떨어질 거 예상해서 이만큼 보상해 주자 하는 그런 감광 보상률까지 고려를 해서 이런 방해 조명을 설계를 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럼 방해 조명뿐만 아니고 도로의 조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것이 이거예요. 몇 룩스의 조도를 위해서 조명등 기구 몇 개를 설치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명 설계를 위해서 우수한 조명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밝기로 할 것. 충분한 밝기. 뭐 토닥기 충분한 밝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너무 밝은 것도 아니고 충분한 밝기. 적당한 휘도 분포. 너무 눈부시면 안 되겠죠. 너무 어두워도 안 됩니다. 적당한 휘도 분포 유지하고, 직접적인 눈부심이 없을 것, 그 다음에 그늘이 없을 것, 분광 분포는 각 파장의 에너지가 같을 것, 뭐 미적 효과가 우수할 것,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옥내 조명인데, 옥내 조명 공식이 펀입니다. FUN은 EAD, FUN은 EAD. 몇 번 보시다 보면 외워지실 겁니다. 펀은 EAD, FUN은 EAD, FUN은 EAD, FUN은 EAD. 조명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FUN은 EAD. 그래서 F는 뭐냐면 광원 한 개에서 나오는 광속이죠. 예를 들어서 형광등 설치했다. 형광등 한 개에서 나오는 광속입니다. N은 뭐냐면 광원의 수.
몇 개? N은 작은 면의 면적입니다. 면적이고 면적. E는 조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밝기요. 밝기 조도. U는 조명률이고 D는 감광 보상률입니다. 조명률, 조명효율, 조명률. 조명 우리가 이만큼 이 광속을 100루멘으로 했다고 해서 100루멘 모두 조사되는 거 아니죠. 뭐 글로브를 씌웠다 그러면 조명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감광 보상률, 감광, 빛이 감소하는 것을 보상해주는 비율입니다. 빛이 감소하니까 보상을 해주다. 그런데 감광 보상률 분의 1을 우리가 보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감광 보상률이 주어질 때도 있고 보수율이 주어질 때도 있는데 FU에는 EAD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EA는 D분의 FUN이니까 D분의 1이 뭐다? 보수율 M입니다. 그래서 FUN은 EAD 혹은 FUNM은 EA 이렇게 감광 보상률이 주어지면 이 공식 만약에 보수율이 주어지면 이 공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보수율 부대 1이 감광 보상률이다. 이런 관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계산 문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옥내 조명 설계 조명기구 간격 및 배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방이요. 방의 바닥이고 천장입니다. 바닥. 천장인데 우리가 S는 1.5H 이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H는 뭐냐면 높이인데 작업 면상의 높이입니다. 만약에 작업을 이 바닥에서 하잖아요. 바닥에서 작업한다면 이게 H가 됩니다. 높이가 되는데 만약에 작업대 위에서 한다. 이렇게 생긴 작업대 위에서 한다. 그러면 높이는 뭐냐면 이게 높이 이게. 작업면까지의 높이가 H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구는 어떻게 되느냐? 등기구는 우리가 조명이 여기에 붙었다면은 그냥 이게 H가 되는데 등기구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때 높이는 이까지가 되는 거예요. 등기구에서 높이. 이것이 H가 됩니다. 근데 또 만약에 간접 조명이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죠. 조명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간접 조명을 이렇게 했을 때 간접 조명이 이렇게 되죠. 천장면이 광원입니다. 천장면이 광원이요. 그럼 간접 조명이라면은 이게 이 높이가 아니죠. 천장면을 반사시켜서 조명을 얻기 때문에 천장면 자체가 또 조명입니다. 그래서 간접 조명일 때는 또 기구까지가 아니고 천장면까지가 작업면의 높이가 된다. 그래서 높이는 이렇게 해주세요. 작업면부터 조명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고 그리고 간접 조명일 경우는 간접 조명일 때는 천장면까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는 등기구 간의 간격인데 다시 할게요. 이게 바닥이고 이게 천장입니다. 천장이고 조명기구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천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면이 이렇다고 할게요. 그럼 직접 조명이라면은 우리가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이는 이게 높이가 되잖아요. 그럼 말하는 게 뭐냐면 기구 간의 최대 간격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기구 간의 최대 간격이 S가 이 H의 높이 H의 1.5배 이하여야 한다. 기구 간의 최대 간격은 이 H 높이의 1.5배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원과 벽면의 거리예요. 벽면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벽면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벽이에요, 벽. 벽이 있을 때 광원과 벽면 간의 거리를 우리가 S0라고 하면은 S0는 이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는데 벽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조명이 이렇게 직접 조명이라서 벽면을 사용하지 않으면 벽면 사용한다는 말이 없으면은 2분의 H예요. S0는 이 높이의 2분의 H 이하여야 하고 벽면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간접 조명이나 간접 조명처럼 이렇게 조명을 뭐 이렇게 벽면에 반사를 이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 벽면을 조명으로 이용하면은 벽측을 사용하면은 3분의 H 이하로 하는 겁니다. 벽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간격을 더 가깝게 해야 되는 거죠. 3분의 H로 사용한다. 요거 수치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실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지수, 룸 인덱스라는 건데 이런 거 보세요. 조명을 설계를 하는데 면적만 고려를 하면은 조금 우리가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방의 면적이 있습니다. 방이 이렇게 있어요. 방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m,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m 전등이 하나 있습니다. 방의 면적이 3m요. 전등이 있습니다. 그럼 방 전체 골고루 이렇게 비추겠죠. 이렇게 비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이 1m, 9m, 1m, 9m. 그러면 똑같은 면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FU에는 EAD를 할 때 면적만 고려를 했는데 9m면 3m 면적은 똑같죠. 면적이 똑같은 건 전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시면 전등 광속의 분포가 여기에는 많이 비추겠지만 여기에는 거의 비추지가 않겠죠. 그러면 면적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방의 형태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올바른 조명을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형태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지수 같은 경우는 조명 효율 같은 것을 조명 효율을 구할 때 조명 효율을 만약에 구한다면은 그때 대입하는 수치가 이 실지수가 돼요. 조명 효율을 이런 방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실지수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방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X, Y고 H다. 방의 아래 면적이 있고 H는 높이가 됩니다. X, Y, H라고 했을 때 실지수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룸 인덱스는 실지수는 H, 높이 있죠. 높이 곱하기 XY, H 곱하기 X 플러스 Y분의 XY가 됩니다. 공식 몇 번 보다 보면은 외워지실 거거든요. H에 X 플러스 Y분의 XY. 그래서 XY는 밑면의 가로, 세로고 H는 이 방이라고 했을 때 그 높이가 됩니다. 폭과 길이고 광원의 작은 면상의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 조명률이 있습니다. 조명률을 우리가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하려고 하면 실지수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조명률은 광원의 광속분의 작은 면의 광속입니다. 광원의 광속분의 광원 전체 내려오는 광속분의 작은 면에 도달하는 부분의 광속이 조명률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우리가 옥내 조명 설계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명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할 거 뭐가 있다? 옥외 도로 조명입니다. 도로 조명. 네. 도로 조명 설계를 하는데 일단 도로 조명의 광원을 한번 볼게요. 앞에서 배운 적 있습니다. 도로에는 어떤 램프 설치한다?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1번
고속도로, 간선도로 등 교량 안개 지역에는 광속이 많고 유도성이 강한 나트륨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데 주위에 상가가 많거나 번화가 등의 도로에는 연색성을 고려해서 이때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메탈 헬라이드 등 사용합니다. 근데 도로 조명 구하는 방법이 옥내 조명과 똑같습니다. FU에는 EAD인데 여기서 EAD가 BSED로 바뀌었죠. 즉 A가 뭐냐면 A가 BS가 됩니다. BS. B가 뭐냐? 도로의 폭. S가 등주 간격. 우리가 앞에서 옥내 조명할 때는 방해 면적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A는 뭐냐면 A는 등 한 개가 비추는 면적입니다. 비추는 면적. 그래서 옥내 조명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면적 구할 때 가로등의 조건, 가로등의 배치 상태만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 혹은 BS를 구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구하는 방법. A를 구하는 방법.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하나가 담당하는 면적을 보시면 됩니다. 얘가 B고요. 얘가 B고 얘가 S입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도로 양측 대칭 배열이에요. 도로 양측에 가로등을 도로가 쭉 지나가면 가로등 대칭해서 배열한다고 했을 때 하나가 담당하는 면적이 얼마예요? 보시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BS는 어떻게 해요? BS라고 하면은 BS 이거죠. 이거 전체가 BS가 됩니다. 맞죠? 전체가 BS인데 가로등 하나 얘가 이만큼 담당하니까 이 한 개가 담당해야 될 면적은 2분의 BS가 되죠. 2분의 BS. 그래서 도로 양측에 대칭되어서 배치되었을 때 면적은 2분의 BS고요. 지그재그도 마찬가지죠. 지그재그로 이렇게 배열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또 이만큼 담당하고 얘가 또 뭐 이만큼 담당하고 얘가 또 이만큼 담당하고 얘가 또 이만큼 담당하니까 도로 양측 대칭 배열대와 마찬가지로 2분의 BS가 됩니다. 2분의 BS. 면적 구하는 방법 외우셔도 되고 그때 끄집어내셔도 됩니다. 그래보고 도로 중앙 배열이요. 가로등은 양쪽이 아니고 중앙에 있죠. 중앙에 딱 하나씩 배열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하나가 이 전체를 담당해야 되죠. 얘도 그 하나가 전체를 담당해야 되죠. 그래서 면적 A는 BS가 됩니다. BS. 도로 편도 배열입니다. 가로등을 한쪽만 배치할 때도 A는 뭐요? 한 가로등 하나가 BS만큼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중앙 배열과 도로 편도 배열은 BS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면적 A를 구해서요. 앞에 공식 FU에는 EAD 이 공식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곡선도로 조명 배치 방법입니다. 곡선도로 보세요.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곡선입니다. 직선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랬을 때 보세요. 양쪽에 배치할 때는 대칭식으로 지그재그식도 있고 대칭이 있는데 양쪽에 배치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대칭식으로 배치를 한다. 한쪽에 배치할 때는 한쪽에만 배치한다고 했을 때는 안쪽에 배치할 수도 있고 바깥쪽에 배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쪽에만 배치할 때는 커브 바깥쪽에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상 직선도로보다 등 간격을 좁게 유지합니다. 직선도로일 때 30m마다 설치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곡선도로일 때는 뭐 20m마다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조건을 하더라도 직선도로보다 곡선도로는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 등 조명을 짧게, 좁게 유지한다. 그 다음 곡률 반경이 클수록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곡률의 반경이 뭐예요? 우리가 도로 조명에서 곡률의 반경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 R입니다. R. 곡률 반경이 크단 말은 완만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는 곡률 반경이 어떻게 해요? 극하보다. 그러면 곡률 반경이 이렇게 되면 요거. 곡률 반경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다는 거예요. 완만하면 직선과 가깝죠. 곡률 반경이 더 크면 완만해질수록 직선과 가깝죠. 따라서 등 간격이 길어도 되는 겁니다. 곡률 반경이 크다는 것은 더 나가면 직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등 간격이 길게 해도 되고요. 반대로 곡률 반경이 작다는 것은 등 간격을 길게가 아니고 짧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장 조명 부분의 이론이었고요. 이론을 제가 중요한 부분은 조금 많이 설명드렸고, 아니면 암기하고 외우고 그냥 넘어가셔야 될 부분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이론을 한번 더 보시고 문제 풀이를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앞에서 이론 공부한 내용들 있죠. 갖고 그대로 문제풀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문제 풀면서 앞부분 이론 확인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진행해 나가시면은 이 부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